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예, 최근에 그 유명인들과 그 연예인들이 그 탄핵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좀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가수 JK 김동욱 씨가 최근 뭐 한 시민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분이 외국인입니까? 예, JK 김동욱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지금 현재는 캐나다 국적자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법에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강제 퇴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추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강제 퇴거라는 게. 근데 네네. 정치 활동이라는 이 그 법률상의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모호하다라는 비판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내용이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 포고령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예,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왜 있을까? 저도 그래서 좀 그 역사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이 법 자체도 좀 권위주의 정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970년도 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그 법이 이제 뭐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해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케이스들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법이 남아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라는 건데 보통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렇죠. 예.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그럼 정치 활동으로 놓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좀 논점이겠네요. 예, 뭐 많은 법학자들도 이 내용을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헌법재판소의 뭐 위헌 소송으로 가면 충분히 이 법이 헌법이 위반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직접적이고 좀 위협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다. 그렇죠.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네네. 그러면 이 법조항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례가 혹시 그 전에 있었습니까? 예,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한 2002년과 2004년쯤에 있었는데 그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자에게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치 활동 중단 안 하면 강제 추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2004년에는 그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독일인 의사한테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적도 있다고는 합니다. 즉 강제 추방까지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강제 추방으로 위협을 하거나 이러면서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좀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탈북자 지원도 정치 활동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왜 정치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너무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회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도 정치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SNS의 정치적인 의사를 글로 게시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네네. 응원복 많이 등장을 했고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참여한 경우도 꽤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외국인들 다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법이 살아있는 한 어떤 특정 정부에서 이 법을 좀 이용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강제 추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런 법이 있었군요. 좀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예, 아무튼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출입국관리법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또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모순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어 우리나라에?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지방선거의 제한에서만 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참정권이 일부 보장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좀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뭐 얼마나 있냐 유권자가 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안 되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80%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지방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을 보면 또 13%밖에 안 돼요. 그 사실상 지방선거의 민심이나 뭐 이런 당선 여부에 외국인이 관여할 여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은 게 현실이고요. 그럼 과연 이런 법은 왜 생겼냐?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한 2005년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한테 참정권을 좀 부여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좀 먼저 도입을 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외국인 자체도 뭐 많지 않고 투표도 적게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인 좀 문제로 부각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네. 그 지난달에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정치 행사 참여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일부 극우 진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집회에 참여한 증거다. 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듣기엔 좀 코미디 같은 발언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당시에 그 중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대사관의 역할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뭐 영국 대사관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투표 이후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다. 그래서 공공 집회를 피하라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고요. 예. 뭐 미국 대사관에도 SNS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시위가 진행되는 지역은 피하고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또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뭐 미국, 뉴질랜드, 영국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라도 굉장히 많은 대사관에서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보면서 저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 외국 대사관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이 정치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걱정한다. 네. 이건 사실은 좀 이제 선진국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좀 부끄러운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요. 네네. 특정 국가 외국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어떤 법률로 되어 있다. 이거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든 또 헌법 소원을 통해서든 해당 법률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